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역 균형 발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에 의존하는 정치 구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크게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효과 있는 정책을 잘 펴느냐가 유권자 지지를 얻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새 정부 들어 지역대학들이 자율성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립대는 정부를 상대로, 사립대는 재단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특히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수원 등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면서 더위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땡볕 더위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21도, 안동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30도, 안동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존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오전에는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지역 감정에 의존하는 정치 구도가 강하게 작용해 왔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전보다 이런 현상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얼마나 실질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느냐가 유권자 지지를 받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 성향의 정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정당들은 지역 감정을 자극해 손쉽게 표를 모으면서 정당 정책이나 후보 공약 대결은 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듯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삶의 질이나 미래와 관련된 실질적인 요구가 투표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 중심에서 다당 구도로 바뀌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합리적 투표 성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보수든 진보든 그냥 상관이 없겠죠.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은 달라지고 있지만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구도를 형성한 일부 정당은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보수 정당은 야당으로 바뀐 뒤에도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서 입지가 더욱 불안해지는 양상입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한 많은 경우에 부패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보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좀 새롭게 태어나서 유권자들의 삶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유권자들의 달라진 정치의식이 합리적 투표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구태 정치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앞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행정자치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지역 출신으로는 첫 입각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공약인 지방분권 주무부처로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된다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국권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보수 정당 후보가 독식하다시피 한 대구 경북으로서는 지역 출신 여당 의원이 입각하게 돼 지역 발전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단순 민원 창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균형 발전 차원의 큰 틀을 갖추는 게 더 큰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 해결사 노릇보다는 지역의 비전을 모색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잘 설명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지방 분권 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김부겸 의원이 행자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내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 정부 들어 최근 지역 대학들이 대학 자율성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립대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또 사립대는 재단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대학교 교수회는 400억 원이 넘는 재정 적자로 대학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한 재단은 지원은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교수회는 당장 법인이사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총장 학장 임명제를 직선제로 바꿀 것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의 책임자인 총장이 재단에 의해서 임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또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2년이 넘는 총장 공백 사태를 빚으면서 대학 위상이 급격히 추락한 경북대는 교수회를 중심으로 총장 선출 방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이 총장 선정 방식을 기존의 그 방식보다 훨씬 더 개선된 형태로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게 되는 그런 아마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또 현재 교수 평의회가 독점하고 있는 대학의 학사와 행정 심의 의결권을 교직원, 학생과 함께 결정하는 대학 평의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대학들은 새 정부가 대학 자율성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성 회복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 대학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수원 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공기관의 행보가 특히 주목됩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수원의 임직원 2만 명 가운데 7,300여 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데 국내 공기업 평균보다도 많습니다. 한수원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통역과 축구단 사업 종사자 등 25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원전 경비와 정비,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합치면 실제 비정규직 수는 7,300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들은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이나 용역 등의 형태로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보다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더 열악합니다. 원청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반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을 하다 보니 원청에서 10개월 계약을 하든 1년을 계약을 하든 하게 되면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현상은 중저준위 방패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환경공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정부 공시에 따르면 원자력 환경공단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단 6명인 반면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140명으로 23배나 됩니다. 방패장 시설 정비와 경비직이 5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 15%, 방사선 관련 13% 순이었습니다. 인건비 절감, 외주화 등 경영 효율화를 앞세운 지난 정부의 정책이 공기관들의 간접 고용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직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만 냈을 뿐 저희같이 용역 노동자들,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한수원 등 공기업의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전면 직접 고용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3가지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비해서 실태 분석 및 현황 파악 중이고 향후 제시될 정부 로드맵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채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던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야산에 텐트를 치고 5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전문 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판에 평균 400만 원대 판돈이 오갔는데 도박 전력이 있는 주부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천의 한 야산, 비좁은 천막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불과 3, 4분 만에 판돈 400만 원이 걸린 한 판이 끝나버립니다. 시덥이래요. 내 거. 15개 돌아주셨으면 14개 돌아. 경찰이 들이닥치자 놀란 도박꾼들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좌충우돌하면서 도박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부로 여러분을 상습 도박 행위로 고행군 발표합니다. 현장에서 50여 명이 검거된 가운데 압수한 판돈만 8,900여만 원. 이들이 내건 하루 평균 판돈은 4억 원. 경찰은 이들이 모두 56억 원가량의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박꾼들은 절반 이상이 40, 50대 주부였고 대부분 도박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을 매일 옮겨 다니며 도박판을 벌였고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은 자금 관리부터 경비까지 철저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특정한 장소로 직결하도록 해서 거기서 승합차로 도박장으로 실어 나르는. 경찰은 검거된 도박꾼 상당수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이자 360%를 주고 현금을 빌리면서 도박과 악성 채무라는 이중의 덫에 빠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젯밤 9시쯤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한 목재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 목재 수백 톤을 태워 소방차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57살 이모 씨가 불을 끄려다 화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차 10여 대가 투입됐지만 목재에 붙은 불길을 잡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는 베트남 호치민시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의 중심지입니다. 경상북도는 이곳에 통상사무소를 열고 베트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호치민 현지에서 올 1월부터 직접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북기업 대영전자. 베트남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매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노동인권이나 환경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다행히 현재 풍부한 인력 구조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6개월 정도 만에 조기에 생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경상북도의 베트남 수출 금액은 14억 불,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4%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 베트남 시장 공략의 교두보가 될 경북통상사무소가 호치민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해외 사무소로는 7번째로 개소한 호치민 사무소는 경북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수출, 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기업과 또는 동산 교류의 거점으로 발전시켜가고 향후에는 동남아의 진출의 기반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GDP 국내 총생산 증가율 6.3%,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6, 7%에 달할 만큼 무섭게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으로 한국 기업만 4천여 개가 진출해 있고 그 절반은 호치민시에 있습니다. đại diện những cái dân xe cút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sẽ trở thành cầu nối quan trọng trong việc thúc đẩy mở rộng hợp tác kinh tế giữa hai địa phương, đồng thời 낮은 인건비와 정부의 강력한 투자 유치로 경제 엔진이 멈추지 않는 나라 베트남.
경상북도는 통상사무소 개소에 이어 올 11월 호치민 경주 엑스포를 계기로 경제협력 확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다 보니 일부 지자체들은 도시 유휴 인력을 유치해서 농가에 직접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1번지인 상주시는 예비 귀농인 위주로 모집을 해서 농가에게는 일손을 또 도시민에게는 귀농 체험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마늘밭, 여느 때와 다르게 젊은 기온이 일렁입니다. 서울에서 온 20, 30대 청년들과 중년 남성, 가족 단위 일꾼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귀농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계획하고 있는 예비 귀농인들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53살 양성모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힘은 든데 이런 기회로 해서 차후에는 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계획하고자. 이들은 4박 5일간 일당 7만 원을 받으면서 농산일을 돕게 되는데 강의나 책으로만 배우던 귀농과 농산일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요즘에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좋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이번 일자리 교류는 상주와 서울시 간 올 초 MOU 체결 이후 첫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 교통비와 농작업 상해보험 가입은 상주시가, 일당과 숙소, 식사는 농가 측이 제공합니다. 전문 인부에 비해 교육 시간이 길고 작업 속도도 더디지만 농가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서 농촌을 찾아준다 하는 그 한편의 고마움과 또 농업을 알고 또 돌아가면 소비자고 뭐 귀농을 해준다면은 이웃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비 귀농인들의 인력 제공 사업이 한 해 1,600여 명의 귀농 기촌인이 유입되는 상주시에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17년 개별 공시지가를 오늘 결정 고시합니다.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대구 중구 동성로 2가의 법무사 회관으로 제곱미터당 2,460만 원, 경북 지역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약국 건물로 제곱미터당 1,2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경북 지역 공시지가는 8.06%, 대구는 8% 올랐는데 이는 전국 평균 5.34%보다 높은 수치고 제주, 부산에 이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경북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69%로 나타나 모내기 등 영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5,460여 곳의 저수율이 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조금 낮고 평년보다는 4.8%포인트가량 낮지만 현재 모내기가 68%가량 완료돼 충남이나 경기 지역처럼 가뭄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리시설이 취약한 곳은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자원 분야의 최대 행사인 국제수자원협회 세계 물총회가 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세계 물총회에서 오는 2019년 차기 개최지로 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물총회에는 국제수자원협회에 속한 학계, 정부, 기업 등 1,000여 명의 수자원 전문가가 참여하며 학술회의와 신기술 발표, 제품 전시회 등이 열리게 됩니다. 대구 북구청이 식품 접객업소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내일부터 5개 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며 음식점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내의 땅과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공간 및 사유지에 한해서 공터와 테라스, 베란다와 옥상에서 5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5개 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 표정은 흐리겠지만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땡볕 더위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21도, 영천 16도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대구 영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0도, 김천 2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6도, 봉화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